삶에 힘이 되는 든든한 민생정책,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생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여객기 운항이 제한됩니다. 또 올해 안에 7개 공항 방위각 시설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됩니다. 정부가 항공안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무안과 김해 등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항의 종단 안전구역은 권고 기준인 240m까지 늘리고 연장이 힘든 울산과 포항, 경주, 사천 공항 3곳은 항공기 이탈 방지 장치를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류 충돌 방지 방안도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 등 타 공항에 순차 도입합니다. 공항별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도 최소 2명에서 4명으로 늘립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사고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항공안전 중심의 성장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항공안전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을 확정하고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합니다.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안전 성과 지표도 신설하는데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노선 허가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 사업 계획 허가 시 보다 강화된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해외 공항의 현지 정비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 시간대와 이착륙 횟수 등을 고려해 피로도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역량도 강화합니다.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 증명 제도를 개선해 항공기 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재평가합니다. 또 항공안전감독관 수를 늘리고 항공안전과 관련한 정책제안센터를 신설해 국민 누구나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은 과수주산지입니다. 이번 산불로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1.4%가 직접적인 피해를 봤는데요. 정부는 피해 지역 농가 지원에 최우선으로 나서고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로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5%가 피해를 봤습니다. 묘목을 새로 심어야 할 정도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면적은 1.4%, 복숭아도 전체 면적 0.6%가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의성 등을 찾아 영농 재개 지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산불 피해 지역은 사과, 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로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있다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 묘목이 필요한데 묘목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우리 민간에서 협동해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단계별로 기술 지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수급에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해 공동 출하 실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묘목 굴치와 토양 개량 등 복구가 시급한 부분은 상반기 중 지원되도록 수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과수 생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산불과 냉해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사과와 배 생산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피해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정 착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 시설 등 기반 조성과 함께
기술 지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농철 시급한 농기계도 민관합동 지원 중입니다. 24일 기준 농기계 1,554대 무상임대와 949대의 무상점검 수리, 105헥타르 면적의 농작업 대행이 제공됐습니다. 정부는 농기계 최대 40% 할인 판매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6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다음 달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약 3조 7천억 원, 각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3,800만 원 미만이었던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신청 금액은 7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ARS나 전용 상담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 60세 이상에 적용됐던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 적용돼 사전 동의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시행됐습니다. 과태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관공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앞서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의 경우 기준과 같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예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6월 1일 이후 이뤄진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변화가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이제 본래는 공동 책임이 있지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쪽에서 계약서 원본 가지고 신고를 하면 신고한 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 등과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번 달부터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 소득세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번 달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의 납세자 등 14만 명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에는 소득세 신고 전용 화면이 운영됩니다. 633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납부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두 채움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고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ARS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간병인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43만 명에게는 총 1조 70억 원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당 인적공제나 이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 채움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연계돼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야외 활동과 단체 모임이 늘어나면서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같은 음식을 먹은 뒤 2명 이상 설사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해 설사나 구토, 복통 등 증상을 유발하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지난해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집단 발생 건수는 총 529건, 환자 수는 1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보다 건수로는 약 10%, 환자 수는 무려 5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세균성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발생이 증가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12일까지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지자체도 평일 밤 8시, 주말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합니다. 질병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같은 음식물을 섭취한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발생한 식당 업주, 증상 발현자 또는 집단 발생을 목격한 보호자 등 누구나 가까운 관할 지역 보건소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을 벗겨 먹고 고기나 생선, 채소를 자를 때는 도마와 칼을 분리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설사 증상이 있을 땐 음식 조리를 삼가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오는 9월 열립니다. 청주와 전남, 대구 등 각지에서 다채로운 미술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주요 전시 입장권 사전 할인 판매도 진행됩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한 폭의 그림이 걸린 공항은 마치 미술관 같습니다. 작품과 함께 설렘을 더하는 여행객들, 외국인 관광객도 감상에 빠집니다. 지난해 열렸던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2번째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와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전국 7개 비엔날레와 3개 아트페어 등이 함께 열리는 여행축제가 진행됩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미술제인 비엔날레는 지난해 광주, 부산에 이어 올해 대구도 참여합니다. 현대미술과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든 국내에 있는 사람이 오든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이 키아프나 프리스만 보지 말고 이왕이면 청주 공예도 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주, 광주로 또는 수묵 비엔날레 하는까지 각 지역에 이 미술 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그런 뒷받침을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 미술 여행은 전시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역단체가 구성에 참여합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갤러리와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장거리 버스 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미술여행 코스는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관람하실 수 있는 사진 비엔날레 도슨트와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입니다. 대구 근대로의 길 등 지역의 관광지까지 탐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비엔날레와 연계한 신진 작가 기획 전시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입장권 사전 할인도 진행됩니다. 오는 6월 16일부터 주요 미술제 티켓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두 37,000명분 규모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9월 초에는 해외 미술계 인사들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작가 홍보에도 나섭니다. 북촌 휘겸제 등 서울 전시공간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민생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